김민재 선수가 시즌이 끝나고 국내로 들어와서 아킬레스건 부상에 대한 진찰을 받았는데 독일에서 알려졌던 부상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을 결장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김민재가 독일에서 알려졌던 5주 동안의 부상 기간이 아니라 최소 11주간은 쉬어야 되는 부상이다 라는 거거든요. 자세하게 읽어보면 김민재가 독일에 있을 때 부상에 대한 관측은 최소 5주 휴식이 필요하다 였다. 그러니까 독일 매체들이 김민재 선수의 부상을 보고 예측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예측 중에 가장 주된 이야기가 김민재가 한 달가량 쉬면 다시 뛸 수 있을 정도의 아킬레스건 염증을 가지고 있는데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뛸 선수가 없으니까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국내로 들어와서 국가대표팀 주치의 출신의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던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자세한 진료를 받았더니 김민재가 최소 7월 15일까지는 휴식 및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만약에 7월 15일까지도 통증이 남아있다면 훈련에 복귀하는 시점은 더 미뤄질 수도 있다. 이게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부상을 계속 달고 뛰다가 실수가 점점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후반기에.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를 4월 26일 이 경기 이후부터는 김민재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고요. 6월달이 되면 또 한 달이 지나는 거고 7월 15일까지 계산을 하면 4월 26일 이때부터 7월 15일이 11주가량 걸리는 기간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11주가 끝나면 그냥 부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도 최소 일정이고 만약에 통증이 남아있다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꽤나 큰 부상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누적이 되면서 피로가 쌓이니까 점점 더 이 부상이 심각해지고 결국에는 시즌이 끝나고 검사를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더 길게 부상을 당한 상태더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김민재의 소속사에서 에이전트가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김민재의 1년을 돌아보면 김민재의 현재 상황이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김민재의 경기력이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평가가 되는데 부상으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던 기간도 분명히 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 김민재가 부상이 있기 전에 그리고 부상을 당한 이후에도 좋았던 시기가 꽤나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현재 김민재 쪽에서는 비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비판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고 원래 축구계에서 비판은 따라다니기 마련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상은 처음에 김민재가 초반 3개월 동안 경기력이 매우 좋았다는 걸 다들 알 것이다. 그런데 처음 부상이 시작된 10월 이후부터 11월 말 그리고 12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통증이 있었는데 자고 일어났을 때 통증이 굉장히 심각했었고 훈련이나 경기를 소화하다 보면 오히려 경기를 뛰다 보니까 조금씩 통증은 잦아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김민재가 부상을 당했을 때 통증을 1부터 10까지 단계를 정해놓고 어느 정도의 부상 정도냐 어느 정도의 통증을 느끼고 있느냐 했더니 김민재가 7에서 8 정도의 통증이 있다 하더라. 요 정도면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경기 중에도 통증을 느끼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아킬레스건 염증이다 보니까 점프라던가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저하가 되다 보니까 김민재의 폭발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때때로 달리기와 점프가 불가능한 수준의 몸 상태로 나가는 경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김민재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바이에른 뮌헨 코칭 스태프의 상황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이런 인터뷰를 보면 김민재 선수가 10월에 부상을 당한 이후에 그때부터 부상을 달고 뛰다가 점점 더 부상이 심각해지면서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선수 본인도 경기 중에 통증을 느끼면서 그리고 100%의 몸 상태가 안 나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경기에 나갔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이 인터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그 경기가 있을 때도 독일 매체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김민재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훈련을 모두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터밀란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특히나 바이에른 뮌헨이 인터밀란과의 그 경기가 있을 때 앞뒤로
중요한 경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특히나 도르트문트와의 경기도 있었고 그때쯤이 레버쿠젠과의 우승 경쟁이 막 리그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라 김민재가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경기들이었죠. 그러니까 김민재가 본인의 퍼포먼스도 떨어지고 몸 상태 이상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통증이 있으면서도 팀에 헌신을 하면서 리그 우승에 아주 중요한 그런 경기들을 나왔고 챔피언스리그 8강전도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까 마지막에 도르트문트, 인터밀란 이런 경기들에서 100%의 퍼포먼스가 나오지도 않았고 특히나 도르트문트전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김민재가 매우 안 좋아졌냐를 추측을 해보면 김민재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고 알려진 경기가 6라운드 10월 6일에 있었던 프랑크푸르트전이거든요. 이때 경기 도중에 부상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사실 센터백이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를 시즌 초반에는 못 썼던 게 다이어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뒷공간이 넓은 상태에서 승점을 쌓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콤파니 감독이 초반에 다이어를 아예 쓰지를 않았었죠. 다이어가 아무래도 좀 수비가 우파메카노나 김민재만큼은 아니니까 승점을 드랍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무조건 써야 되니까 계속 부상을 달고 나왔었죠. 그리고 심지어 그 기간 동안 계속 무실점 경기를 했어요. 5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가 부상을 당한 다음에 오히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김민재가 국가대표팀에도 계속 불려갔거든요. 9월 그리고 10월 요 10월 A매치 때부터도 부상을 달고 뛴 거예요. 근데 10월 A매치 때부터 90분 90분 11월 A매치도 90분 90분 모두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가 10월에 부상을 당해서 A매치 직전에 부상을 당했고 그 다음부터 A매치를 갔다 와서 또 경기를 뛰었고 그리고 또다시 A매치를 다녀온 다음에 경기를 하는 이런 계속 이제 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까 인터뷰에 나왔던 것처럼 10월에 부상을 당했는데 11월 말 그리고 12월 초 이때쯤부터 부상이 누적이 되면서 점점 더 고통이 심해지더라. 그래서 이때 당시에 김민재의 출전 일지를 보면 김민재의 통증이 심해지니까 1월 15일 이때쯤에 휴식을 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 경기. 이때쯤이 김민재가 이제 부상이 너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한 번 정도 쉬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파메카노도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이어를 써서 김민재 다이어 혹은 우파메카노 다이어 이렇게 한 경기씩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쉬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다시 이제 레버쿠젠과의 승점 차이가 거의 안 나니까 계속 우파메카노랑 짝을 맞춰서 경기를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쯤부터 이제 통증이 심해졌다고 했으니까 이때쯤부터 계속 좋다가 점점 더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는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이에 있었던 경기가 그 이야기가 많았었던 셀틱과의 16강 플레이오프 경기였거든요. 2월 18일에 있었어요. 이때쯤이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김민재가 저 때부터 치명적인 실수를 종종 하기 시작했는데 그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기 시작한 그 시점이 김민재가 이 부상이 누적이 돼서 결국에는 더 이상 뛸 수 없을 만한 몸 상태가 됐을 때 그때쯤부터 실수가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셀틱전 이후에 김민재가 여전히 좀 쉬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김민재 선수의 이런 보도가 나왔던 걸 보면 주말에 경기를 하면 그 다음날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김민재가 한 번 정도 혹은 2번 정도 빠져요. 무조건. 부상 때문에 빠졌다. 몸 상태가 안 좋다. 이래서 김민재가 다른 선수들처럼 바로바로 그 다음날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회복 훈련을 한 다음에도 팀 훈련을 할 때 선수들은 다 나와 있는데 김민재 얼굴은 안 보이고 그러면 한 2, 3일 뒤부터 김민재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훈련도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다 라고 하면 김민재는 거의 한 수요일, 목요일부터 훈련을 하는 그런 패턴이었어요. 왜 그랬는지가 조금씩 감이 잡힐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이제 콤파니 감독도 휴식을 준다고 3월 달에 김민재를 쉬게 해줬죠. 보훔전에 벤치에 앉아 있었고요. 이때 졌었고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전에 김민재 선수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때는 1대1 무승부였었죠. 바이에른 뮌헨이.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쭉 나오다가 하필 또 쉬는 기간에 1무 1패를 해버렸어요.
근데 요 기간에 이제 김민재를 쉬게 하면서 우리 국가대표팀도 이때 안 보냈었죠. 3월 A매치 때. 김민재 선수가 저 때쯤에 인터뷰나 이런 뭐 부상에 대한 진단 이런 것들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이제 한계치에 도달해서 저 때 쉬어줘야 됐던 때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3월 A매치가 끝나면 인터밀란전이 있는데 인터밀란전이 4월 8일 그리고 4월 16일 이때 있었어요. 특히나 요 4월 8일 경기 레버쿠젠전은 이미 김민재가 나와서 두 번 다 이겼고 요 4월 8일 요 경기까지 이때부터 이제 안 나왔으니까 3월 A매치도 빠지고 4월 8일까지라면 요 이제 아우그스부르크전 여기까지는 김민재가 쉴 것이다. 대신에 우파메카노와 다이어가 선발로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3월 A매치 도중에 우파메카노가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플랜이 또 꼬인 거죠. 김민재가 어느 정도 쉰 다음에 정말 중요한 인터밀란전부터 나왔다면 회복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퍼포먼스가 좀 돌아오는 상황에서 경기를 할 텐데 그런 휴식 없이 3월 A매치가 끝나자마자 김민재가 90분을 뛰어요. 또 90분을 뛰고 그 다음에 도르트문트전에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인터밀란전에 뭐 점프를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되돌려보면 물론 그때도 사실은 점프를 못했다기보다 김민재의 100%였다면 걷어냈을 거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 파바르는 달려오고 있고 김민재는 제자리에서 점프하는데 파바르를 아무도 안 막았기 때문에 이거는 김민재에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울 수 없는 장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실점들이 김민재가 쉬어야 되는 타이밍에 계속 못 쉬면서 특히나 3월 A매치가 끝나고 우파메카노 다이어로 몇 경기를 하다가 김민재가 돌아오는 것이 이 팀의 플랜이었는데 그 플랜이 깨지니까 부상을 달고 있는데 퍼포먼스가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다시금 올라갈 기회가 없이 계속 경기를 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르트문트전, 인터밀란전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사실 인터밀란전 두 경기는 100% 김민재의 탓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의 100%가 안 나온 것은 또 분명하니까 김민재에 대한 비판이 오로지 김민재에게만 쏠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시즌이 끝날 때 김민재를 내보내야 된다. 아예 독일 매체들에서는 방출 명단에 오른 선수, 이번 시즌 최악의 선수 이런 이야기를 김민재 선수에게 하게 되는 사실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한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아쉬운 건 물론 바이에른 뮌헨도 중간중간 김민재의 몸 상태를 생각해서 팀의 성적도 어쨌든 내야 되니까 중간에 한번 휴식을 준다거나 경기 중간에 좀 빼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2월 달에는 우파메카노 다이어를 주전으로 쓰고 김민재를 쉬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김민재가 이 팀의 상황 때문에 이토 히로키와 스타니시치가 이번 시즌에 사실상 못 뛰었고 돌아온 다음에도 제 폼들이 아니었고 심지어 이토 히로키는 또다시 부상을 당했었고요. 우파메카노도 중간중간 계속 부상을 당하면서 김민재가 쉬어야 될 때 못 쉬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김민재를 이제 성적 때문에 써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그러면 김민재가 퍼포먼스가 조금씩 떨어질 때 이런 것에 대한 좀 뭔가 보호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언론에 했어야 되는데 뭐 막스에벨 단장도 김민재의 부상을 이해해야 된다. 하지만 김민재가 그 도르트문트전에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다거나 각종 매체에서 김민재에게 화살을 돌릴 때 뭔가 보호하는 그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김민재 선수의 상황 자체가 이번 시즌에 이런 부상에 대한 흐름을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 됐던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여기서 당연하게도 선수는 뛰고 싶었겠지만 김민재 선수나 뭐 에이전트 쪽에서라도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좀 부상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퍼포먼스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그냥 팀에 휴식을 제대로 요청을 해서 팀이 어쩔 수 없이 뭐 다이어나 고레츠카 혹은 뭐 다이어랑 스타니시치 이런 수비 라인을 우승 경쟁하는 그 시기에 쓸 수밖에 없더라도 조금 이제 쉬고 오히려 그냥 중요한 경기에 몸 상태를 회복해서 나오는 그런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났고요. 하지만 뭐 선수는 당연히 뛰고 싶으니까 이번에 에이전트의 인터뷰를 보면 김민재는 축구만 열심히 하고 매경기 승리만 추구하는 스타일의 선수다. 본인이 스타가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불편해하는 스타일이다. 다만 열심히 뛰는데 방해가 되는 잡음만 없었다면 바라는 상황이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에 아주 어려운 시즌을 보냈고 이 7월 15일이라는 기간은 클럽 월드컵이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김민재가 아예 뛸 수 없는 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김민재 선수가 클럽 월드컵 기간 동안 푹 쉬고
돌아와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뭐 떠나보낸다, 떠나보내지 않는다 이런 잡음이 많지만 김민재 선수는 분명히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싶다라는 의사를 독일 매체에서 이미 밝힌 적이 있고요. 그렇다면 김민재 선수가 다음 시즌에 여러 가지 이제 팀의 상황을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지난 시즌에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본인의 몸 상태를 100%로 충전한 이후부터 다시금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도 지난 시즌에 사실 뭐 김민재를 어쩔 수 없이 갈아서 쓴 거잖아요. 이토 히로키 스타니치 모두 부상당했고 다이어는 못 믿었고 후반기에 이토 히로키 스타니치가 돌아오는가 싶더니 다시 부상당하고 그리고 우파메카노도 김민재가 쉬어야 될 때 계속 부상을 중간중간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김민재를 계속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요나탄 타를 영입을 했죠. 그래서 이 오피셜이 이미 났고요. 이렇게 되면 요나탄 타, 우파메카노, 김민재 이 세 명을 다음 시즌에 아마 돌려가면서 쓸 거고 아마 중간중간 누군가 부상을 당하면 또 공백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다음 시즌에는 오히려 출전 시간에 대한 경쟁은 더 올라가겠지만 본인이 무리해서 뛰는 그런 상황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요나탄 타와 우파메카노가 워낙에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너무 그냥 아예 밀려버리면 어떡하냐 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김민재 선수가 일단 이 선수의 체급 자체가 절대 밀릴 만한 레벨의 선수가 아니에요. 우파메카노와 요나탄 타만큼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월드 클래스의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밀리는 클래스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 이 세 선수를 적절하게 돌렸으면 된다. 그리고 심지어 우파메카노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이번 시즌도 리그에서 1700분밖에 못 뛰었고요. 지난 시즌도 1700분. 그 지난 시즌에 2300분. 그 지난 시즌에는 2200분이에요.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에 후반기에 너무 아파서 5, 6경기를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2289분 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우파메카노가 김민재 선수보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는 게 딱 한 시즌뿐이거든요. 그만큼 우파메카노도 중간중간 이제 부상에 대한 이슈가 있는 선수라서 김민재가 아마 자연스럽게 김민재, 우파메카노, 요나탄타가 로테이션이 되면서 적절한 출전 시간을 부여받고 오히려 더 좋은 몸 상태로 경기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